Zombie apocalypse.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정치와 법 수업을 함께 하게 된 정치와 법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온라인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 수업처럼 집에서 열심히 잘 들어줄 것이라 믿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수업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준다면 선생님은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수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가져와야 될 준비물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받았던 정치와 법 교과서 꼭 챙겨 와야겠죠.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오늘 배울 단원을 한번 읽고 온다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를 조금 풀어서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능 특강 교재를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교재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인터넷 주문도 할 수 있는데 가격이 6,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꼭 요거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필기 노트가 한 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쌤이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 내용들을 적어 줄 텐데 판서 내용을 좀 필기할 수 있는 필기 노트 하나 정도 꼭 가져왔으면 좋겠고, 마지막 4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열심히 들을 수 있는 열정까지 꼭 챙겨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첫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수업 준비가 되셨나요? 필기 노트 잘 준비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과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배울까라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이 정치와 법 과목 왜 선택을 하셨나요? 선생님이 좋아서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좋아요. 쌤 생각하기에 이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굉장히 실용적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죠? 당근 마켓 이런 것들, 이런 중고거래 시장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치와 법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쌓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길 텐데 이런 투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어디다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들도 정치와 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같이 이 정치와 법 수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죠? 좋아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정치와 법, 그 중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정치란 말은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었나요? 정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좀 떠올라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는 그런 모습? 내지는 요즘 게임하는 친구들은 막 정치한다 이런 말 많이 썼을 거예요. 게임하는데 누군가 뭘 잘못했다, 정치가 시작되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과연 정치라는 말을 쓰는 게 옳은 표현일까요? 그래서 이런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자, 먼저 이 정치, 첫 번째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정치라고 하는 걸 한자로 쓸 수 있을까요? 한자로 한번 선생님이 먼저 한번 써볼게요.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사정자에, 그다음 치자는 이런 치자를 씁니다. 정사정자에 다스릴 치자를 써서 정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치자는 말이나 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채찍질하는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해요.
만약에 다른 길로 간다면 채찍질을 해서 거기 아니야 똑바로 가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다스린다라는 치자를 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전에 과거에는 왕들이 정치를 했는데 왕들이 정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정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동양에서의 정치라는 말은 왕들이 과거부터 수행해왔던 어떤 국가를 지배하는 일, 국가를 통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치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건 지배자의 통치, 이런 역할을 정치라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왕이라기보다는 이런 지배자를 국가라고 표현하면 더 옳은 표현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국가가 하는 일, 국가의 통치 과정을 정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하는 일을 정치라고 보는 관점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적어볼게요. 이런 과정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only 국가만이 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가만이 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관점을 국가현상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국가현상설. 이런 표현도 한 번씩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국가만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정치라고 봤다라는 거죠.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 즉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대통령 선거, 그런 것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정치라고 봤다라는 거죠. 법률 제정. 자, 이렇게 국가가 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관점을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르는데, 이런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부르는 것은 좀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과연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럼 정치가 없었느냐라는 비판점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점을 정리한다면, 단점. 얘들은 국가 이전에 정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겠죠. 정치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정치의 의미 중에 좁은 의미, 국가만이 하는 역할을 정치로 봤던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정치라고 하는 걸 과연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정치. 정치라고 하는 건 영어로 politics, 이렇게 부릅니다. politics. 좋아요. 이 politic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그리스에 존재했던 폴리스에서 따왔다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광장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을 이루어냈다라고 해요. 그런 폴리스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폴리틱이라고 하는 정치라는 말이고요. 이 폴리틱이란 말은 동양에서의 정치처럼 지배자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정치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의 폴리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국왕, 즉 왕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과정,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를 정치라고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대 사상가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인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썼던 정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 폴리틱에서 비롯된 정치란 말이 되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정치라는 것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닌 국가뿐 아니라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집단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뿐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 이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넓은 의미의 정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단현상설이란 말을 써요. 집단현상설.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집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비교해 봤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의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곧 하게 될 반장 선거, 이런 것들 정치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까,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 게임 규칙 정하기. 이런 게임의 규칙을 정할 때에도 한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다, 그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규칙을 정할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규칙을 정하는 과정도 정치라고 봤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가 그런 거죠. 선생님이 어릴 때는 놀이터에 친구들 모이면 어떤 놀이 했냐면 서바이벌 이런 거 했습니까? 총 쏘고 막 이런 거. 그 다음 쌤은 굉장히 좋아했던 놀이가 경찰과 도둑 잡는 거 있죠. 아니면 옥상 탈출, 이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옥상 탈출에서도 눈을 감고 몇 발자국을 뛸 것인가, 깽깽이는 몇 발을 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이 정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정치라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넓은 의미의 정치도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단점. 이렇게 모든 과정을 정치로 본다면 정치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연구해야 되는 정치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치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치게 많아진다라는 점은 단점이 돼요. 그럼 이걸 학문으로 좀 정리해서 연구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찬팁을 한 가지만 주자면, 자, 우리 배웠던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과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둘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됩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하게 내볼게요. 자, 넓은 의미의 정치란 국가가 하는 행동을 제외한 모든 갈등 해결 과정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째깍째깍. 자, 정답은 X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도요, 국가가 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갈등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해서 국가가 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그런 표현은 틀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내니까 이런 함정들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정치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 혹은 개인이나 집단이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정치가 사회 내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정치의 기능 첫 번째는 우리 얘기한 것처럼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정치라는 과정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다가 보니까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못해서 이런 폭력적인 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국가가 하는 일인지 혹은 개인이나 집단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정치라는 것이 과연 사회 내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치의 기능 첫 번째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 내에 질서를 유지시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대립하게 되고요. 사회 내에서는 질서가 아니라 혼란이 가득하게 되겠죠. 이런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소중한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이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지향하며 살아야 될까? 국가 발전인지 아니면 분배를 통한 약자 계층의 복지 증진인지, 이런 것들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도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 그것도 정치가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도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3월에 개학하게 되면 학급 내에서 반장을 선출하고 이 학급의 목표 내지는 학급의 어떤 급훈 같은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정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을 전부 통틀어서 정치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정치의 의미 그리고 정치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정치 과정들 굉장히 많이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 했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선생님이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과제는 간단합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했던 정치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나씩을 댓글이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